양초.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말아라. 마테오 복음서 5장 38절에서 39절. 이것은 아직 농노가 해방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에는 지주에도 별별 사람이 다 있어서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농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농노 출신으로 갑자기 미꾸라지가 용이 된 것처럼 귀족의 대열에 낀 자들만큼 나쁜 관리인은 없었지요. 그런 사람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어떤 귀족의 영지에 그런 마름이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은 부역을 하고 있었지요. 토지는 충분하고 땅은 기름지고 물도 풀밭도 숲도 전부 다 남아돌 정도로 넉넉해서 지주도 농노도 아쉬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다른 영지에 있는 농노를 마름으로 앉힌 것입니다. 마름은 권력을 잡자 농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 말고도 시집간 딸이 둘이나 되고 돈도 벌만큼 벌었으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선 첫 시작으로 농민들에게 정해진 날짜 이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벽돌 공장을 세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마구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만들어낸 벽돌은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주인에게 가서 마름의 일을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주는 그냥 농부들을 쫓아낼 뿐 마름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은 농부들이 주인에게 호소하러 모스크바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갚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농부 중에는 좋지 못한 자들까지 있어서 친구들의 일을 마름에게 일러 바쳐서 서로가 서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농부들은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 마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름의 횡포가 심해지자 결국 농부들은 누구나 이 마름을 사나운 짐승처럼 무섭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름이 마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갈 때면 모두 늑대라도 나타난 것처럼 아무데나 재빨리 몸을 숨겨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마름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놈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면서 더더욱 화를 내고 때리는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농부들이 그런 좋지 못한 악인을 슬쩍 죽여버리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 마을 농부들도 그런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으슥한 곳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용기가 있는 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저 악당을 내버려둬야 하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저런 놈은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러던 중 부활절 전날 농부들이 숲속에 모였습니다. 마름이 지주의 숲을 말끔히 손질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모였을 때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저놈이 우리를 완전히 말려 죽일 작정인가 봐. 일에 지쳐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밤낮으로 쉴 틈을 주지 않잖아. 게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두들겨 패지를 않나. 세녉 같은 자는 얻어맞고 죽었지. 안이심은 족쇄를 채워져 곤욕을 치렀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더 기다리겠나. 오늘 저녁 여기 와서 또 몹쓸 짓을 하거든 놈을 말에서 끌어내려 도끼로 한 대 꽝 치면 그걸로 끝장일 거란 말일세. 그런 후엔 개처럼 어디다 묻어버리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야. 바실리 미나예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마름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를 때리는가 하면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 자기 집 하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마름이 왔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나무 베는 방식이 틀렸다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는 잘라놓은 나무 더미 속에서 보리수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보리수를 베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베었나? 어서 말하지 못할까? 말 안 하면 모조리 두들겨 패줄 테다. 마름은 누가 맡은 자리에 보리수가 들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시도르를 가리켰습니다. 마름은 시도르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바실리도 나무를 적게 베었다고 가죽 채찍으로 실컷 두들겨 팬 다음 마름은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농부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바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도 사람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참새 새끼 같아. 해치우자 입으로만 큰소리 치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다들 꼬리를 감추니 꼭 매 앞에 움츠린 참새들 같단 말이야. 배반해선 안 된다. 해치우자 하면서 막상 매가 날아오면 모두 풀숲으로 흩어지니. 그러니까 매는 자기가 노린 자를 낚아채 가는 거야. 매가 날아가고 나면 참새들이 다시 나와 짹짹거리며 한 마리가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이지. 대체 누가 없어졌지? 반카구나. 아, 그놈 그런 꼴을 당할 만하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오. 당신네들이 꼭 그렇소. 배신 않겠다고 했으면 배신하지 말아야지. 놈이 시도르에게 손찌검을 했을 때 당신이 한 덩어리가 되어 놈을 처치해야 하는 거란 말이오. 배신해선 안 된다. 해치우자 하면서 막상 매가 덤벼들면 놀라 숲으로 도망쳐버리니. 농부들은 점점 더 자주 그런 의논을 하고 마침내 마름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순환주간에 마름은 농부들에게 지시를 내려 부활제가 시작되면 귀리 씨를 뿌릴 준비를 해서 지주의 밭을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자기네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실리의 집 뒷곁에 모여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거리낌 없이 하려 들다니. 정말이지 때려 죽여야만 해.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표트르 미헤예프가 왔습니다. 그는 온화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농부들의 모임에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었으나 오늘 처음으로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구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여간 큰일이 아니요. 남의 목숨 하나 죽이기야 수월하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놈이 나쁜 짓을 한다면 가만 내버려둬도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참아야 하오. 그 말을 듣고 바실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이지. 사람을 죽이는 건 죄라고. 죄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놈도 인간인가? 정말 착한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되겠지만 그따위 개 같은 놈을 죽이는 건 하느님의 분부야. 인간을 불쌍하게 여긴다면 미친 개는 죽여야만 해. 죽이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지. 놈이 사람들을 때린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단 말이야. 설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건 사람들을 위해서야. 모두들 고마워할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더럽다고 침이나 뱉고 앉아있으면 놈은 우리를 모조리 패 죽이고 말 거야. 자넨 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미헤예프.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의 축제 일에 일하러 가는 편이 죄가 덜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자네부터 일하러 가지 않을걸? 그러자 미헤예프가 말했습니다. 안 가긴 왜 안 가겠나? 밭을 갈러 가라면 가야지. 그게 어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누가 나쁜지는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셔. 우린 다만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보게들, 나는 말이지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세. 만일 악을 악으로 뿌리 뽑으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그와 같은 분을 보여주셨을 테지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일세. 우리가 악을 악으로 없애려고 하면 악은 우리 쪽으로 옮겨오네. 사람을 죽이는 건 수월한 일이지만 그 피는 자신의 영혼에 달라붙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일이야. 자신은 나쁜 놈을 죽였다. 이젠 악을 뿌리 뽑았다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보다 더 나쁜 걸 자신의 영혼에 뿌리내리게 하는 결과가 되네. 재난에는 지고 들어가야 해. 그러나 재난 쪽에서 우리에게 져줄 거란 말일세. 이렇게 하여 농부들은 의견을 구구하여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실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헤예프처럼 죄를 짓지 말고 견뎌내는 편이 좋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부활 주간의 첫날인 부활대축일 축하 행사를 끝마친 저녁에 이장이 관청의 서기 한 사람과 함께 지준의 집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름인 미하엘 세뵈니치의 지시로 내일은 농부 모두가 귀리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장과 서기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내일은 모두 농부가 밭에 나가 한 패는 개울 저쪽으로, 한 패는 다른 한 패는 신장로에서부터 밭을 갈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쟁기를 들고 나가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어디서나 축제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곳의 농부들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늦게 잠이 깨어 농장 일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마름의 아내도 과부인 그의 딸도 그녀는 축제일을 보내러 왔습니다. 집안을 치우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시켜 기도회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마름은 집으로 돌아와 하녀가 준비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를 실컷 마신 후에 파이프의 연기를 뿜으면서 이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래, 농부들은 다 밭갈이 하러 내보냈겠지? 그럼요, 미하엘 세뵈니치. 어때, 다들 나왔던가?
모두 나왔지요. 제가 장소까지 정해 주었는걸요. 장소를 정해 준 건 잘한 일인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가서 일을 잘하나 살펴봐. 그리고 점심때 내가 직접 나가 볼 테니 한 테샤티아를 둘이서 갈도록 그렇게 일러. 그것도 아주 잘 갈도록 말이야. 만일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면 축제일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이장을 미하엘 세변이치가 다시 불렀습니다. 막상 불러들이기는 했으나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름이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도둑놈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네가 슬쩍 들어보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욕을 하는지 낱낱이 내게 알려줘. 나는 그놈들을 잘 알고 있어. 일하기보다는 게으름 피우기만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말야. 먹고 놀기만 좋아하고 바깥때를 놓치면 일을 그르친다는 생각은 조금도 않거든. 그러니 가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놈들이 짓거리는 말을 듣고 와서 모조리 보고하란 말이야. 나는 그걸 알아둬야 해. 자, 어서 가봐. 그리고 내게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고. 알겠나? 이장은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 농부들이 일하는 밭으로 갔습니다. 마름의 아내는 남편이 이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마름의 아내는 온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남편의 마음을 가라앉혀 농부들을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그리스도의 대축일이니 제발 죄를 짓지 말고 농부들을 쉬게 해주세요. 미하일 세변이치는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매질을 하지 않았더니 당신 간덩이가 부었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여보, 당신 꿈이 좋지 않았어요. 제발 내 말대로 농부들에게 일을 시키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네.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채찍 맛을 잊은 모양이군. 당신도 조심해야 한다고. 세변이치는 버럭 화를 내며 불이 붙어 있는 파이프로 아내의 입을 쿡 찔러 방에서 몰아내면서 빨리 식사 준비나 하라고 일렀습니다. 미하일 세변이치는 고기묵과 고기만두와 돼지고기 스프와 통돼지 구이를 우유국수에 곁들여 먹고 버찌로 빚은 술을 마시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은 다음 하녀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기도 기타를 잡고 노래에 맞추어 퉁겨대기 시작했습니다. 마름이 거나한 기분이 되어 트림을 하면서 기타 줄을 뜯고 하녀와 같이 시시덕거리고 있을 때 이장이 들어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들에서 본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때? 밭은 갈고 있던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마칠 수 있겠던가? 벌써 절반 이상 갈았습니다. 잘못된 곳은 없던가? 그런 건 없고요. 모두 겁쟁이들이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흙도 곱게 다지고 잘 다져져서 양귀비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마름은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욕을 하던가? 이장이 머뭇거리자 마름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숨김없이 말해. 숨김없이 그대로 말해. 딴말로 꾸며대지 말고 놈들이 말한 대로 다 털어놓으란 말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상을 주겠지만 혹시 놈들을 감쌌다간 미안하지만 매로 대신할 테니까 어이 카츄샤, 이 사람에게 보드카 한 잔 드려. 기운 좀 나게. 하녀가 나가더니 이장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장은 감사의 말을 하고 쭉 들이켠 다음
입 언저리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야. 모두 이 사람을 욕하는 게 내 탓은 아니니까 명령이니 들은 대로 말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장은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어요. 미하엘 세변이치. 그래 뭐라고 하더냐 빨리 말해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름 양반은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마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름 양반은 악마에게 고개 숙이고 있다고요. 마름은 계속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좋아, 낱낱이 말해주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바실리는 뭐라고 했나? 이장은 자기 친구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바실리와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바실리가 제일 욕을 많이 하더군요. 뭐라고 욕하던가? 말해봐. 입에 담기조차 무서울 정도죠. 그 작자는 틀림없이 고해성사도 못 받고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하기도 하지. 놈은 그러면서 왜 날 죽이지 않고 하프만 하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손이 자라지 않는 모양이지. 좋아. 바실리 내놈과는 당장에 셈을 치를 테니까 다음엔 티시카란 놈. 그 놈도 뭐라고 했겠지? 네, 모두 나쁜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말이야. 입에 담기조차 지저분한 말입니다. 뭐가 지저분하단 말인가? 겁낼 것 없으니 말해보라니까. 그 작자의 배가 툭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미하일 세변이치는 무엇이 좋은지 껄껄 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터질지 어디 두고 보라고. 그건 누구였나? 티시카였나? 네, 모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헤예프는 어때? 놈은 뭐라고 했지? 그 빌어먹을 자식도 날 욕했겠지? 아닙니다. 세면이치. 미헤예프는 욕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네, 농부들 중에서 그 사람 하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별난 놈이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 세변이치. 뭐가 놀라운가? 글쎄, 그 사람이 한 일에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을 했냐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곁으로 갔을 때 그는 투르킨의 비탈진 언덕을 갈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고운 목소리였죠. 그런데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빛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싹 다가가 자세히 보니 5코페이카짜리 양초가 쟁기의 가로대 위에 세워져 있지 뭡니까? 그게 불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새 셔츠를 입고 밭을 갈면서 부활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고랑을 다 갈고 방향을 바꾸며 쟁기를 뒤집어 흙을 털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쟁기를 뒤집어 흙을 털고 손잡이를 꺾으면서 마구 밀어대는데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은 없었고?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더니 부활절 인사를 할 뿐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넨 그에게 뭐라고 했나?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부들이 몰려와
미에예프는 부활절에 밭일을 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놀려대더군요. 그래, 그 사내는 뭐라고 대답하던가? 그 친구는 그저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뿐 다시 쟁기를 잡고 말을 몰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웃음을 멈추고 기타를 내려놓은 다음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더니 하녀도 이장도 물러가게 하고 커튼 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서 한숨을 쉬며 끙끙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곡식단을 싣고 가는 짐수레와도 같은 힘겨운 소리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말을 걸었으나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놈이 날 이겼어. 이번엔 내 차례야. 아내가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서 농부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렇게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제까진 별의별 짓을 다 하고도 태연했는데 이번엔 왜 그렇게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제 틀렸어. 그놈이 이겼어. 아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이겼다. 이겼다고만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보다 어서 가서 농부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자, 가세요. 제가 나가서 말의 안장을 놓으라고 하겠어요. 말이 끌려 나왔고 마름의 아내는 남편을 타일러 들에 나가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미하엘 세면이치는 말을 타고 들에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한 아낙네가 마을 문을 열어주어 그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마름의 모습을 보기가 무섭게 어떤 사람은 뒷곁으로, 어떤 사람은 집 모퉁이로, 어떤 사람은 채마밭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마을을 다 지나 나가는 문에 이르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말에 올라앉는 채로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마름이 말에서 내려 손수 문을 열고 다시 말을 타려고 문간에 서서 발걸이에 한쪽 발을 걸고 몸을 올려 안장에 걸터 앉으려는 순간 달려나온 돼지의 놀란 말이 옆의 울타리에 부딪혔습니다. 마름은 뚱뚱했으므로 안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울타리에 부딪혔습니다. 그 울타리의 한쪽 끝이 뾰족하고 길게 튀어나온 나무 말뚝이 있었는데 마름의 뚱뚱한 배가 그 말뚝 끝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마름은 배가 찢어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 앞에 이르자 말이 콧김을 내뿜으며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세면이치가 벌렁 자빠져 있었습니다. 두 팔은 좌우로 벌리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창자는 땅바닥에 흘러나오고 피가 괴어 웅덩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그의 피를 빨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 뒷길로 말을 몰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만 미헤예프만이 말에서 내려 그 옆으로 가 마름이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눈을 감겨주고 짐수레에 말을 메어 아들과 함께 시체를 실은 다음 지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주는 모든 사정을 듣고는 농부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고 소정료만 내도록 했습니다.
농부들도 하느님의 힘은 악한 일에 속해 있지 않고 착한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